영화 파묘를 보고서 이 영화 속 캐릭터들과 스토리의 설정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이번 영상으로 감독이 의도한 여러 가지 설정들의 디테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초반부 상덕의 대사에서 여우는 묘지와 상극이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예로부터 동양권 민속 설화에서는 여우는 인간에게는 해로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양지 바른 언덕에 땅굴을 파서 생활을 영위하는 습성 때문에 인간의 무덤과 묘지 근처가 여우들에게는 최적의 생활 조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무덤을 직접 파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동양권 신화에서 여우는 사람을 홀리는 요술을 부리고 산 사람의 간을 빼먹는 설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설정의 집약체는 역시 한중일 모두가 공유하는 설화 속 존재인 구미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는 영화의 대사처럼 한반도의 허리, 척추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묘자리를 정한 영화 속 인물 역시 여우 음양사라는 설정입니다. 영화 초반부에서는 파묘하는 위치를 정해준 스님이 한국 사람처럼 그려지지만, 중반부부터는 일본 음양사로 밝혀집니다. 이 스님의 한국 이름은 기수네라고 표현되고, 영화 속 캐릭터들이 이 인물을 여우 음양사라고 칭하는 것을 보면 감독은 여우의 일본말인 키츠네와 발음이 비슷한 기수네로 한국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영화 속에서 장군 귀신은 살아있는 인간의 간을 먹어버리는 설정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설화 속 여우는 간을 빼먹는 걸 좋아한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장군 귀신을 파묻는 장본인이 여우 음양사라는 점에서 간을 빼먹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이 설정을 더욱 뒷받침하는 내용이 음양오행 설정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영화 초반부 화림은 음양오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양오행은 낮과 밤, 그리고 우주 만물의 근본인 5가지 기, 화, 수, 목, 금, 토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해석하는 사상입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 상덕이 피에 젖은 곡괭이로 장군 도깨비 귀신을 물리치는 장면은 이 음양오행의 설정을 대입하여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도깨비의 모습을 한 장군 귀신은 화의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수와 상극입니다. 그리고 이 장군 귀신을 존재하게 하는 땅속 쇠말뚝은 금의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목과 상극입니다. 그리하여 상덕은 영화 속에서 쇠와 화의 기로 이루어진 장군 귀신을 수와 목의 기, 즉 피에 젖은 나무 곡괭이 둔기로 장군 귀신을 내리쳐 두동강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은 사람의 오장 중 간을 뜻합니다. 대박.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장재현 감독은 한국과 일본 속 토속신앙으로 대변되는 오컬트적 요소를 보여주고자 하는 스토리에 적절하게 분배하여 극의 서스펜스를 높입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동일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구도를 등장인물들의 이름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수사 상덕은 19세기 독립운동가 김상덕을, 장의사 영근 또한 19세기 독립운동가 김영근을, 무당 화림은 20세기 조선 의용군에서 활동한 이화림을, 무당 봉길은 홍코우공원 투탄의고로 알려진 윤봉길의 이름을 따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봉길은 축경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축경은 귀신과 마귀를 퇴치할 때 읽는 제문이라고 합니다. 영화 속 상덕이라는 인물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직언이라고 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직언이라는 단어는 묘지나 택지를 선정할 때 지질과 기륭을 판단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영화 속 장군 귀신은 산 사람에게 은어와 참외를 대령하려는 장면이 나오고, 장군 귀신을 유인할 때 은어를 활용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사료가 없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지만 전국시대 다이묘들에게 보통 바치는 음식들이 이 은어와 참외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리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호랑이들을 모두 불태우거나 찢어 죽이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이 종교 분야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차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속 부잣집 장손이 머리를 꺾으며 죽기 직전 뱉은 대사, 여우가 뱀의 허리를 끊었다는 말은 여우를 내세워 진행되는 일본의 저주가 백두대간의 허리에 쇠못을 박아 허리를 끊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우 음양사, 음양오행, 일본 다이묘 귀신, 묘비 속의 위도와 경도 등 영화 속에서 말하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대적 의식은 바로 이 대사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파묘의 디테일한 설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루지 못했거나 또는 새로운 의견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문화예술 갤러리의 갓범스였습니다.